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부터 중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만 설명을 했을 때는 조금 알기 어려운 내용들 있죠. 꼭 자료 화면을 봐야 되고 제가 이제 참고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거는 제가 이 아이패드 화면으로 직접 필기를 하면서 자료를 띄워놓고 그리고 또 줄도 꺼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우리가 형사합의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하고 형사합의를 할 때 제가 꼭 받아야 되는 서류, 필수 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필요한 서류는 어떤 양식이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그리고 왜 받아야 되냐. 안 받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합의금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형사합의 할 때는 어떤 경우가 있다 했죠. 우리가 교통사고 발생하고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 그리고 뺑소니 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중상해까지 포함이죠. 이때는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형사합의를 할 때는 그냥 형사합의만 하고 합의서만 받고 그리고 합의서만 주고 하면은 나중에 합의금에서 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사하고 합의할 때도 공제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이거 제가 말하는 오늘 이 서류 꼭 안 챙겨놨을 때는요, 나중에 소송 가서 이 합의금에서 공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뭘 알아볼 거냐면요, 우리가 형사합의를 할 때 받아야 되는 서류, 형사합의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채권양도통지서,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대인사고 말고 무보험차 상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하고 가해자하고 사고가 났어요. 근데 가해자 보험이 책임보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책임보험밖에 없을 때는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에서 혜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보험차 상해에서 만약에 혜택을 받을 때도 보험금을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을 때도 형사합의를 해도 되냐? 아니면은 이 형사합의를 했을 때 합의금이 공제되냐? 그러면은 만약에 공제된다면 그 이유는 뭐고 근거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형사합의서가 과연 어떤 양식으로 돼 있냐, 여기에 대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 제가 꼭 받아야 된다는 서류, 채권양도통지서죠. 이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통지서 안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돼 있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제가 말했던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형사합의를 했을 경우 공제가 왜 되며, 그리고 공제가 안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형사합의서 양식인데요. 사실 이 형사합의서 양식은요,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일반적인 양식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합의금을 얼마를 받고 합의를 해준다. 아니면은 이 합의금 금액이 꼭 기재가 안 돼도 돼요. 그래서 일반 통상적으로는 이 합의금을 얼마를 받고 합의를 해준다라는 내용을 기재를 하는데, 보통 여기 합의금 내용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도 되고 굳이 안 들어가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왜냐? 이 형사합의서를 쓰는 이유 자체는 가해자가 나중에 검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이제 판결을 받을 때 참작을 하려고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만 기재만 되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양식은, 저희 사무실에서 보통 쓰는 양식은 이렇게 이제 얼마를 받고 합의를 한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이 합의서를 보통 저희는 세부를 작성해요. 세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일반적인 합의 내용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사고 일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고 장소, 그리고 가해자 이름, 그리고 가해 차량 넘버, 그리고 피해자 이름, 그리고 피해자의 주민번호. 굳이 주민번호는 꼭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꼭 여기에 첨부돼야 되는 내용은요, 가해자의 인감증명서는 꼭 첨부가 돼야 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는 별 관계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나중에 경찰 단계에서 이 합의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아마 경찰관이 피해자한테 합의를 했냐,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굳이 법원에 제출하는, 그리고 검찰에 제출하는 이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
이거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가해자의 인감증명서는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아까 제가 말했죠. 합의서를 세부를 왜 받아야 되냐. 그리고 이 가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채권양도 설명을 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꼭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뭐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합의서 날짜 적으시면 되고, 자, 이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서류, 이 서류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꼭 발급받아야 된다. 약간 가해자로부터 꼭 여기에 인감도장을 받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그 서류 이름이 바로 이제 이 채권양도 통지서입니다. 이걸 왜 받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렇게 필기하면서 설명하는 거니까 글씨가 이상하다, 그리고 낙서하냐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이해 바랍니다. 자, 우선 가해자, 피해자, 당사자가 있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손해를 입혔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가해자가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가해자가 만약에 종합보험을 가입돼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등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보험사가 전부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우리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가해자를 대신해서 보험사가 보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요, 가해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험사한테 전부 다 보상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당한 금액이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합의한 금액 있죠. 이걸 보험사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뭐냐? 첫 번째, 보험사가 바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주고 민사합의, 형사합의 전부 다 해서 합의를 하고 이 준 합의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적정하게 생각한 손해배상액은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는데 가해자가 임의대로 1억을 주고 나서 보험사에 청구를 한다라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은 가해자가 더 주게 된 거기 때문에 이 가해자하고 보험사는 이 금액적인 다툼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보상을 한 후에 선보상을 한 후에 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요,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라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사고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신체 감정이나 이런 걸 전부 다 했을 때 손해액이 1억 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우리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총 얼마만 지급하면 되는 겁니까? 당연히 손해가 1억이기 때문에 어차피 법원 판결이 1억이 날 거기 때문에 1억만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가해자는요, 예를 들어서 형사합의를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한테 3천만 원을 따로 줬다고 쳐요. 아까 제가 말했죠.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준 돈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라고 했죠. 왜냐? 내가 먼저 이 피해자한테 지급을 하고 보험사에 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요, 보험사, 우리 가해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1억만 지급하게 되면 될 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준 3천만 원까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가해자가 청구를 하면요. 자,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총 1억이 아니라 1억 3천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합의를 할 때요, 어차피 우리는 가해자가 우리한테 3천만 원이 청구 들어오면은 우리는 3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 피해자지만 1억이 산정됐지만 우리는 나중에 청구할 거에 대비해서 7천만 원만 주겠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은 틀린 게 한 개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소송을 가서 만약에 채권양도 각서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소송에서도 만약에 이 보험사가 가해자가 3천만 원을 지급했고 대신 여기에서 채권양도 각서를 안 받아놨다라고 하면은 공제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공제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사에서 왜 합의금, 형사합의금을 받았을 때 공제하려고 하는지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채권양도각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요걸 보자는 거죠. 자, 다시 아까 채권양도통지서를 돌아와서요. 여기에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통지인이 이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했다. 통지인이 피해자에게 이 보험금을 지급됐기 때문에 통지인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했고, 자, 이 내용 자체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3천만 원을 형사합의금을 줬다라면은 보험회사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천만 원을. 근데 이 서류에는 뭐가 적혀 있냐? 형사합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 3천만 원을, 그 권리 자체를 우리 피해자한테 합의를 하면서 같이 양도를 했다. 뭐냐? 이 서류를 가지고, 이 서류를 통해서 양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서류를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다. 앞으로 보험사에 그 3천만 원 준, 형사합의금 준 3천만 원 그 권리 자체를 포기하겠다. 그 내용이 여기에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통지인이 기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 보험금 청구권은 채권이 양도되어서 피해자에게 양도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지인 즉 가해자에게는 권리가 없고 피해자에게 권리 이전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형사 합의를 했던 금액을 피해자한테 공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 자체는 전부 다 피해자에게 지급해달라라는 게 이제 이 아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채권 양도 통지서라는 거예요. 자, 이 채권 양도 통지서가 있다면은 합의금을 5천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아니면 더 많이 1억을 받든 보험사는 그 합의금은 민사 합의금에는 손을 못 댄다라는 얘기죠. 즉, 이 가해자한테 받은 형사 합의금은 민사 합의금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지급되는 금액이다라는 게 이 채권 양도 통지서를 통해서 확실히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통사고로서 어떠한 합의를 할 때는요, 가해자하고 직접적인 합의를 할 때는 이 채권 양도 통지서 이거는 꼭 받아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채권 양도 통지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서류를 작성할 때요, 본인이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사인을 하고 내가 도장을 찍고 한다라는 증명이 뭡니까? 바로 이게 인감증명이죠. 그래서 이 채권 양도 통지서에는요, 가해자의 인감도장이 찍혀야 되고, 인감도장이다, 이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도 이 형사합의서 그리고 인감증명 3부를 첨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앞에서 돌아가서 세부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왜 세부를 받아야 되냐면은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한 부만 있어요. 한 부만 원본을 받아서 보험사에 이거를 가해자 보험사에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나중에 가해자 보험사가 못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보내냐면 이거를 우체국 가서요, 내용 증명으로 보내요. 내용 증명으로 보내려면 똑같은 서류가 세 부가 필요하거든요. 우체국에서 한 부 보관, 그리고 한 부는 보내고, 그리고 한 부는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세 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합의서나 이 채권양도각서를 각각 세 부씩 작성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 4부를 작성해야 되겠죠. 형사합의서는. 왜냐? 한 장은, 형사합의서 한 장은 가해자가 경찰서나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 합의할 때는 총 합의서 4장, 그리고 채권양도각서 3장을 작성을 하고요. 항사합의서 3장하고 채권양도각서 3장은 피해자가 들고 있고, 그리고 형사합의서 1장만 나머지 가해자한테 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형사합의를 할 때요, 꼭 받아야 되는 서류, 채권양도각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형사합의금 어떻게 되냐. 통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무보험차 상해일 경우 이 형사합의금은 공제가 된다. 그래서 무보험차 상해,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을 아무리 받아봐야 내 무보험차 상해에서 나중에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무용지물이다 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보험약관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보험차 상해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요, 대인 배상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 대인 배상, 그러니까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보험사에서 보험약관 기준대로 산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송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왜냐? 소송 가면은 법원에서 산출하는 방식이 따로 있죠. 그래서 소송 가버리면은 이 약관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약관대로 할 필요가 없지만 무보험차 상해는 다릅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에요? 아니죠. 내가 가입한 보험이죠. 내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이거는 내 보험사에서 내한테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손해에 대해서 약관대로 금액을 계산해서 약관대로 지급을 하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내한테 지급한 보험금, 이거를 가해자한테 구상 청구를 합니다. 자, 우리 보험사에서 가해자한테 구상 청구를 해요. 이 구상 청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은 돈, 피해자가 받은 돈이 1억이라고 쳐요. 근데 1억에 대해서 가해자한테 가해자 책임보험에서 3천만 원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천은 구상을 할 거 아닙니까, 가해자에. 근데 가해자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내가 3천 먼저 줬다, 형사비금. 그래서 아무리 7천 구상한다 하더라도 나는 3천만 원 빼고 4천만 원만 당신들한테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우리 보험사는 7천만 원을 우리한테 줬는데 가해자가 3천만 원을 형사비금을 줬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4천만 원밖에 구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사에서 약관에 어떻게 나와 있냐. 무보험상의 약관에 보면요. 지급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그러니까 약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공제액을 뺀다라고 돼 있죠. 차감하고 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공제액이라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 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상대방 종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배상의무자, 가해자죠.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액, 그리고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그러니까 지급받은 금액은 전부 다 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무보험차상에는 우리가 우리 보험사의 손해배상을 받는 게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약관대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형사합의를 할 때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냐? 무슨 서류? 아까 제가 채권 양도 각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형사합의서 내부 채권 양도 각서 세부를 작성하고 세부씩은 피해자가 가지고 형사합의서 한 부만 가해자한테 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상대방이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는 금액, 이 형사합의금은 무보험차상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상해에서는 왜 공제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무보험차상해에서 공제를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약관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요,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무보험차상해를 먼저 합의를 하고 무보험차상해에서 먼저 금액을 전부 다 보상받고 그 이후에 가해자한테 이 손해배상액이 아닌 단순 위로금 차원이다라는 거에 대한 합의금을 받는다면은 공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한번 이걸로 해서 조금 깊이 있게, 그리고 판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 설명은 이제 형사합의에 대해서 형사합의를 할 때 어떤 서류를 꼭 챙겨야 되냐, 그리고 왜 챙겨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형사합의금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 그리고 형사합의의 절차, 그리고 이 서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내일도 이렇게 아이패드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